자, 공통수학 원의 마지막 진도입니다. 행렬이죠. 자, 행렬을 뭐라고 말하냐? 행과 열을 합쳐서 행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행렬이 선생님 때 교육과정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저도 한 1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다시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행렬을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행렬이 영어 뭔지 아세요? 너네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TV에서 짤로 그렇지. 짤로 나오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총알 쏘면 이렇게 총을 피하는 장면, 이런 거. 그게 매트리스라는 영화잖아요. 매트리스. 그 매트리스가 바로 한글로 행렬이에요. 왜? 대부분 보면, 너네들 그리고 TV에서 영화 같은데 해킹할 때 무슨 장면 많이 써요? 띠리리리 막 컴퓨터 두들기면 또또또또또또 010101 떨어지죠. 그게 행렬이에요. 그게 매트릭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렬이 바로 뭐냐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일정한 배율 관계로 모양을 나타내 본 걸 우리가 바로 행렬이라고 하고요. 걔를 우리가 모양을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행렬을 이렇게 A, B, C, D라고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 행렬은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괄호로 묶어 놓은 것을 행렬이라고 하고, 행렬이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 또는 문자를 우리가 성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저 A, B, C, D를 바로 성분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행렬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아직도 뭐가 행이고 뭐가 열인지를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고1이나 돼놓고. 근데 이런 거는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시 같은 거 할 때 읽어보라고 하잖아. 그때, 자, 홍준영, 오행 좀 읽어볼래? 라고 하면, 세로로 읽는 새끼 있어요? 가타니나 노나니 이렇게 읽는 새끼 봤어요? 없죠? 결국 오행을 읽으라는 건 5번째 줄부터 부르라는 거니까 사실상 가로가 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얘를 1행, 얘를 2행이라고 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얘를 1열, 2열이라고 하겠죠. 또 바보 같은 새끼들 있죠. 1열 앞으로 했더니 다 같이 한 줄이 앞으로 와요. 진짜 많아요. 1열이면 이렇게 된 애가 앞으로 와야 되는데 1열 앞으로 했더니 다 같이 눈치 보다가 오씨 다시 앞으로 가는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떡잎부터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행이나 열도 모르고, 그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행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보면 이 행의 2열이잖아요. 그럼 이거 말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말하냐? 2 곱하기 2 행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결국 앞에는 행을 뜻하고 뒤에는 열을 뜻하겠네요 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2 곱하기 3 행열도 있고요. 1 곱하기 2 행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2 행열은 행이 하나고 이 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2는 이렇게 생겼겠다라는 거야. 자, 내가 뭐라 했지? 1 곱하기 2랬지, 깜짝이야. 1 곱하기 2는 1행에 2열이니까 A, B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거꾸로 내가 방금 잘못 쓴 거 2 곱하기 1 행렬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M 곱하기 N 행렬과 정사각 행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사각은 딱 뭐야? 모양이 정확하게 똑같은 거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그냥 2 곱하기 2 행렬로도 하지만 쟤는 모양이 정확하게 정사각형처럼 생겼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2 곱하기 2 행렬이어서 이런 것도 뭐라고 말하냐? 2차 정사각 행렬이다라고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3 곱하기 3 행렬도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그래.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사각형이 아니니까 얘는 사각 행렬 같은 건 못 붙이고 그냥 1 곱하기 2 행렬, 2 곱하기 1 행렬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을 A, B, C, D라고 읽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저 성분을 읽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바로 뭐냐? A라는 행렬이 결론적으로 얘들아, 여기는 몇 행의 몇 열이야? 1행의 1열이지. 그래서 얘를 A의 1, 1이라고도 많이 말하고, 여기는 몇 행의? 1행의 2열을 뜻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도 써요? A의 1, 2. 여기는 A의 2, 1. 여긴 A의 2, 2라고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AIJ라고 되게 많이 쓰거든요. IJ. AIJ가 무슨 뜻이냐면 I가 실질적으로 행, J가 실질적으로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A31은 뭘 뜻해요? A31은 몇 행에? 3행에 1열을 뜻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림을 행렬을 그려보면 어디 쪽에 들어가면 돼? 여기 쪽에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거야. 만약에 A42라고 나오면 뭐 나오겠어? 4행에 2열 가면 되는 거니까 얘가 일단 4 곱하기 2라고 가져가면 네 번째 줄에서도 두 번째 거에 들어가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행렬의 표현에서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A11, A12, A21, A22, A31, A32. 이거는 모양에 따라서 원소가 그냥 하나씩 늘어나고 하나씩 줄기 때문에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복소수에서도요. 두 복소수가 같다라는 문장을 보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복소수가 같다라고 하면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있을 때 두 복소수가 같다 그러면 어디랑 어디가 같죠? 실수 부분과 실수 부분이 같고 허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개가 같아야 되고 이렇게 두 개가 같아야 되는 성질이 있듯이 행렬도 똑같아요. 행렬도 같은 행렬이 있대요. 같은 행렬.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같은 행렬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 첫 번째,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2 곱하기 2 행렬이면 그 두 번째 것도 2 곱하기 2 행렬이어야 돼요. 근데 모양이 같다고 해서 두 행렬은 같은 행렬이냐? 그건 아니고 원소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 행렬은 A11, A12, A21, A22가 있고 만약에 B 행렬은 B11, B12, B21, B22 이렇게 된 행렬이 있었으면 A와 B가 두 행렬이 같다라고 나오면 같은 위치, 같은 원소끼리 모양이 같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소수처럼 같은 부분끼리만 같아야지만 우리는 두 행렬은 같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모양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자체는 아예 비교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이 그냥 걔는 서로 다른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을 제가 써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참고 한번 읽어볼까? 참고 보시면 두 행렬 A, B가 서로 다른 꼴이거나 같은 꼴이지만 대응하는 성분끼리 서로 다른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A랑 B랑 다르다라고 하고 A와 B가 다르다로 나타내는 경우 주로 A, B가 같은 꼴이지만 대응하는 성분끼리 서로 다른 것이 있는 경우가 있다. 무슨 뜻이냐? 같은 2 곱하기 2고 2 곱하기 2여도 이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무조건 다른 원소라고 다른 행렬이다라고 말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옆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행렬도 사칙연산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덧셈 난이도 합니다. 빼기 난이도 중이에요. 곱셈 난이도 상입니다. 와, 이게 문제예요. 자, 일단 덧셈은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복소수랑 또 똑같아요. 우리 얘네들이 더하면 어디끼리 더하죠?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했어요. 그럼 행렬도 똑같아요. 두 행렬을 더한대. A와 B 행렬을 더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같은 원소랑 같은 원소끼리 더하셔야 돼요. 즉 얘랑 얘 더하면 되고요. 그리고 A12랑 B12 더하면 되고요. A의 21과 B21을 더하면 되고 A의 22와 B22를 더하면 돼요. 결국 같은 원소끼리 더하시면 돼요. 근데 왜 난이도가 하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행렬은요. 교환법칙, 덧셈에서만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얘만 교환법칙이 통한다. 교환 플러스 결합. 성립. 무슨 뜻이냐면요. 행렬은요.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랑 같아요. 근데 얘들아 되게 당연한 것 같지 않아? 그치? A 더하기 B랑 B랑 더하기 A랑 같은 것 같잖아.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빼기는 안 돼. 빼기는 신기하게 A 빼기 B랑 B 빼기 A랑 달라요. 그래서 덧셈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통해요. 결합법칙은 우리 뭔지 아시죠? 우리 A랑 B랑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나 B랑 C를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나 순서에 상관없어요. 행렬은.
덧셈은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행렬의 덧셈 이렇게 쭉 밑에 네모칸 쳐져 있는 데 있죠. 거기 보시면 참고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단 덧셈도 같은 꼴이 아닌 이상 정의되지 않는다. 즉 2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2 행렬을 더해야지 실질적으로 2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1 행렬을 더할 순 없다. 이런 경우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또 저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또 뭔가 있군요. 곱셈은 돼요. 이게 골 때리죠. 잘 봐.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뺄셈은 교환 법칙이 안 되고요. 덧셈과 뺄셈은 모양이 똑같아요. 2 곱하기 2면 2 곱하기 2랑 더하거나 빼야 돼요. 근데 곱셈은 2 곱하기 2랑 2 곱하기 1이 곱해져도 돼요. 그러니까 또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보니까 행렬이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애들 입장에서 헷갈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밑에 덧셈에 대한 성질 보시면 행렬의 덧셈에서도 수의 덧셈에서와 같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통한다. 그래서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고 A, B 더한 다음에 C 더하나 A, B 더하기 C 구한 다음에 A 더하나 똑같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놨어? 행렬의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하므로 괄호는 굳이 안 써도 된다. 행렬에서 더하기는. 그리고 행렬의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의해서 더하는 순서는 상관없다. 네 원하는 대로 더해라. 한 4개 더해져 있으면 가운데 거 2개 더하고 양쪽 거 더해도 되고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빼기를 배우기 전에 먼저 영행렬부터 배울게요. 영행렬. 요거는 그냥 잠깐 쉬어가는 타임. 영행렬. 딱 봐도 영행렬 뭐 같아요? 0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행렬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만약에 2 곱하기 2 행렬이면 이렇게. 그래서 영행렬은 0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A 더하기 0도 A고요. 실질적으로 0 더하기 A도 A다 라는 것만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물론 0 곱하기 A 행렬은 0이고 A 곱하기 0도 0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아까 곱셈은 무슨 법칙이 안 통한다 그랬죠? 교환 법칙이 안 통한다 그랬죠? 근데 영행렬은 또 돼요. 영행렬은 또 0 곱하기 A도 어차피 0이고 A 곱하기 0도 0이니까 영행렬에 있어서만 곱셈은 교환 법칙이 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게 그냥 영행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밑에 행렬에 이제 뺄셈 가볼게요. 이제 이 빼기가 난이도가 중이에요. 왜냐면 A 빼기 B 행렬을 구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다 다 빼기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다 빼기로 바꾸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B 빼기 A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선생님, 그러면 왜 A 빼기 B랑 B 빼기 A는 왜 다르죠? 왜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르다라는 게 기본값입니다. 왜 다르겠어? 1 빼기 4는 뭐야? 마삼. 4 빼기 1은? 빼는 순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요. 근데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기는 일단 행렬은 무조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 뜻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C 나왔대요. C 행렬. 여기서 B 행렬 구해달래요. B 행렬.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구해요? 만약에 이게 숫자예요. 1 더하기 X가 4다. 너네 이거 X 어떻게 구해? 1 빼주지? 자, 물어볼게. 1 빼줄 때요. 1 빼줄 때 여기서 1 빼나 여기서 1 빼나 어때요? 똑같죠? 어차피 이렇게 없어지면 없어져서 X는 3. 여기다 1 빼줘도 이렇게 없어져서 X는 3 똑같이 나와요. 그쵸? 근데 행렬은 안 돼요. 무슨 뜻이냐? 여기서 B 행렬 찾아달래요. 여러분 A 빼야 되죠? A 어떻게 빼야 되게? 무조건 자 A 없애려면 A를 뺀다라는 뜻을 왼쪽에다 써야 돼? 왼쪽에다 써야 돼? 오른쪽에다 써야 돼? 여기서 B만 날리고 싶으면 남기고 싶으면 그치?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얘네 둘이 만나서 없어질 거니까 맞습니까? 그럼 너네 지금 어디 썼어? 왼쪽 썼지? 왼쪽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B라는 행렬은 마이너스 A 더하기 C라고 써주셔야 돼요. 왼쪽에 더했으면 왼쪽에 쓰셔야 되고 왼쪽에 빼줬으면 왼쪽에 빼줘야 돼요. 무조건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무조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곱셈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 A, B의 제곱이 뭔지 아세요? A, B 행렬의 제곱? 당연히 수라고 생각하면 뭐 나와요? A제곱, B제곱이죠. 근데 얘는요, A, B, A, B예요.
그냥 AB를 두 번 곱하면 돼요. AB 곱하기 AB. 그래서 AB, AB. 근데 왜요? 왜 교환 법칙이 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냐면요. 얘를 이렇게 쓰려면 요 BA가 서로 자리가 바뀌어서 AA, BB라고 써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곱셈도 교환 법칙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AB를 만약에 3번 곱하잖아요. AB, AB, AB. 답이. 순차적으로 가셔야 돼요. 계속 계산해서. 그래서 빼기부터 먼저 연습들이 돼야 돼. 아, 빼기도 내가 이걸 왼쪽에 빼주면 여기서 B를 빼준대. 만약에 여기서 A를 구하고 싶어. 그럼 B를 빼줄 거야. 이렇게 빼주면 안 돼요. B를 없앨 거면 확실하게 오른쪽에 B 썼죠. 여기도 오른쪽에 B를 써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A 더하기 B에서 마이너스 B인데 제 마음대로요. 어쨌든 얘 빼주면 되잖아요. B 빼기 C라고 쓰면 안 돼요. 빼는 거랑 똑같잖아요. 안 된다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는 거.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안 돼요. 오른쪽에 써줬으면 정확하게 오른쪽에 똑같이 써줘야 된다. 그래서 행렬은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가면 역행렬, 여러분들 안 배울 수도 있는데 A, B가 C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숫자에서요. 4X가 8이다. X 어떻게 구해요? 4로 나눠주죠. 나눠줄 때 이쪽에서 나누나 이쪽에서 나누나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행렬은 또 안 돼요. 여기서 A를 없애려면 역행렬을 곱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곱해서 없애주면 얘도 왼쪽에 곱해서 없애주면 얘도 왼쪽에 쓰셔야 돼요. 왜? A 역함수 C랑 CA 역함수는 달라요. 값이. 아예 다른 값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행렬은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행렬의 빼기는 첫 번째, 같은 꼴이 아니면 일단 시도도 못한다. 2 곱하기 2와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빼야 된다라는 거야. 밑에 보시면 행렬의 뺄셈에 대하여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왜? 교환법칙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결합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행렬의 실수배 한번 볼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실수배라는 건 뭐냐면 곱셈은 좀 이따 할게요. 실수배부터 먼저 하고. 실수배도 쉬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A 행렬이 있는데 K배를 했대요. 그럼 얘는 진짜로 각각의 원소에 다 K씩 곱해줘도 돼요. 이렇게. 그 말 뜻은 뭐냐? 다시 K로 다 같이 묶어내도 돼요. 묶어내도 되고 다 분배해도 되고. 이건 뭐냐면 전혀 영향 안 끼쳐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면서요. 신기하게 K가 상수잖아요. K가 상수면 K 곱하기 A 행렬과 A 곱하기 K 행렬은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상수는 원래 수 계산하듯이 계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네모칸에. 네모칸에 보면 같은 꼴의 행렬 A, B에다가 KL 곱하면 L을 곱한 다음에 K를 곱하나 K를 먼저 곱한 다음에 L을 곱하나 상관없다. K 더하기 L에다가 A 행렬을 곱하면 분배해도 된다. K 곱하기 A 행렬 더하기 L 곱하기 A 행렬. 그거는 또 밑에서 똑같이 분배해도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뒷장 넘어가 볼게요. 곱셈 가볼게요. 행렬 중요한데. 이제 곱셈입니다. 딱 진도 끝나면 문제 풀고 끝낼 거예요. 자, 곱셈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근데 선생님이 이 표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예시를. 하도 곱셈 순서를 몰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예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예시 한번 봐볼게요. 표 1 보시면 공책, 연필, 지우개에 대한 단가가 써 있어요. 돈이. 한 개당 얼마다라는 거. 그리고 옆에는 갑과 을이 공책과 연필과 지우개를 몇 개 살 건지 지금 써놨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갑이 공책 3개, 연필 4개, 지우개 2개 사는데 드는 돈이 얼마예요? 공책 3권 살 거래요. 근데 한 권당 얼마지? P로 사면? 50. 곱하기 3 더하기 연필 4개인데 얼마야? 150 곱하기 4 지우개 2개 살 건데 얼마야? 100. 그래서 2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똑같죠? 자, 을 입장에서 볼게요. 을 입장에서 공책 4권, 연필 2권, 지우개 3개를 Q 문방구에서 사볼게요. 그럼 난 얼마가 들어야 되죠? 300원 곱하기 4 더하기 130원 곱하기 2 더하기 90원 곱하기 지우개 3개 3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거 되게 쉬운데요? 그치, 되게 쉽지. 근데 지금 예시를 든 게 행렬이에요. 앞에 돈, 원 있죠? 가격을 행렬로 나타내보세요. 그럼 가격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2 곱하기 3 행렬이에요. 350, 150, 100, 300, 130, 그 다음에 90. 가격은 2 곱하기 3 행렬이고요. 그 다음 뒤에 값과 을 있죠? 개수, 물건을 살 개수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3 곱하기 2 행렬이에요. 3, 4, 4, 2, 2, 3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요. 모양이 어때요? 얘는 2 곱하기 3 행렬이고요. 얘는 3 곱하기 2 행렬인데 심지어 얘는 곱했어요. 얘는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어요. 얘는 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곱하기를 하려고 보니까 잘 보세요. 얘네 둘은 곱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은 못 곱해요. 이건 가능하고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과의 차이점 한번 보실래요? 하나 더 써드려요. 얘는 가능해요. 얘는 불가능해요. 자,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거에 한번 차이점 찾아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죠? 신기한 게 뭐냐면 잘 봐. 앞에 행렬의 열, 뒤 행렬의 행 같아요. 앞에 거의 열, 뒤에 거의 행 달라요. 앞에 거의 열, 뒤에 거의 행 같아요. 앞에 거의 열, 뒤에 거의 행 달라요. 그 말 뜻은 뭐냐? 곱하기는요, 앞에 거의 열과 뒤에 거의 행이 같아야지만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얘는 답이 뭐가 나오냐? 3, 3 지워져서 2 곱하기 2 행렬 나와요. 얘는 2 곱하기 1 행렬 나오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선생님 제가 곱하기 전에 무슨 꼴인지 먼저 보고 없어져서 무슨 모양이 나올지를 찾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옆에 보시면 행렬의 곱셈 졸라 복잡하죠. 이거 공식 갖다 배우면 한참 걸려요. 이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시를 보고 배워라. 내가 결론적으로는 3개, 4개, 2개 살려면 자 이거 곱하기 한번 가볼게요. 쉬운 걸로 할게. A, B, C, D라는 행렬이 있었고요. 1, 2, 3, 4라는 행렬이 있었어요. 2 곱하기 2 행렬 곱하기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럼 얘 뭐 나와요? 2 곱하기 2 행렬 나와요. 자, 이거 곱할게요. 시작합시다. 읊어볼래? 어떻게 하겠어? A 곱하기 1 더하기 B 곱하기 3 A 곱하기 2 B 곱하기 4 C 곱하기 1 D 곱하기 C 곱하기 D 곱하기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곱하셨는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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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곱셈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제가 예시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1 곱하기 2와 2 곱하기 1은 1 곱하기 1 2 곱하기 1과 1 곱하기 2는 2 곱하기 2 2 곱하기 2와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1 2 곱하기 2와 2 곱하기 2는 2 곱하기 1이다. 그래서 밑에 참고 뭐라고 써놨냐면 행렬의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지 않을 때 두 행렬의 곱 A, B는 정의하지 않는다. 저게 틀어지면 곱셈 자체를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하시면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곱셈에 대한 성질 가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 딱 몇 개 남았냐면요. 사실상 한 2개만 더 설명하면 끝나요. 3개 정도. 자, 곱셈에 대한 성질 볼게요. 1번. 행렬의 곱셈은 수에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A, B랑 B, A가 일단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지만, 그러나 합과 곱이 정의되어 있는 세 행렬 A, B, C에 대하여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 그래서 밑에 보이죠? 밑에 보면 K 곱하기 A, B 행렬은 K랑 A를 먼저 곱한 다음 B를 곱하나 A를 냅두고 K를 B에다 먼저 곱한 다음에 곱하나 똑같다. A, B만 자리 안 바뀌면 된다 이거야. 두 번째, A, B, C를 곱하는 건 A, B를 먼저 곱한 다음 C를 곱하나
BC를 먼저 곱한 다음 A를 곱하나 사실은 문제가 없다. A, B, C만 순서가 안 바뀌면 된다 이거야. 분배 법칙 보세요. 얘들아, 분배 법칙 차이점 봐봐. 분배 법칙 보면 A가 왼쪽에 곱해져 있으니까 분배할 때도 왼쪽에 곱하셔야 돼요. 근데 밑에 C는 오른쪽에 있죠. 그럼 오른쪽에 곱하셔야 돼요. 너네 마음대로 A를 분배할 때 오른쪽에 썼다 왼쪽에 썼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리마커라고 써 있죠. 여기에 별표 치세요. 밑에 내용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행렬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합답형 문제예요. 기억, 니은, 디귿. 우리 너네 그거 싫지? 복소수에서 Z가 복소수일 때 1번 Z 더하기 Z반은 실수이다. Z반, 이거 진짜 짜증나잖아. 다 A 플러스 BI라고 두고 풀기도 너무 귀찮고. 대표적으로 행렬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얘들아 칠판 보세요. 너네들 그냥 OX만 말해봐. 숫자, 수의 체계에서는요. 둘이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건 너무도 당연해요. 그쵸? 두 번째,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둘이 곱한 것도 0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겠지. 0이 아닌데. 둘 다 0이 아니면 곱해서 0이 안 되겠죠? 이건 당연히 참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행렬로 가볼게요. 그대로 행렬로 가면 신기한 게 뭐냐면 A, B 행렬이 0 나오면, 0행렬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0행렬이다. 이거 거짓이에요. 그럼 너네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가잖아. 아니 어떻게 두 개를 곱했는데 0이 나왔는데 한쪽이 0이 아니래. 근데 행렬은 아까도 곱셈 해보셨지만 알겠지만 계산 자체가 복잡하죠. 우연치 않게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0이 아니라 다른 게 나왔는데도 곱했더니 0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밑에 예시 해놨어요. 거기 보시면 예시 맨 밑에 봐보세요. A가 1, 마2, 2, 마4고요. B가 4, 2, 2, 1이래요. 여러분 0행렬 아니죠, 둘 다? 근데 오른쪽 봐보실래요, 위에? A, B 곱하면 0 나와요. 신기하게. 그래서 0이 아닌 것끼리 곱해도 0이 나올 수 있는 게 행렬이에요. 와, 그래서 골 때려요. 두 번째, 행렬입니다. A도 0행렬이 아니고 B도 0행렬이 아니래. 그랬는데 A, B가 0행렬이 아니다. 아니, 거짓이다. 둘 다 0이 아니어도 곱했더니 0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써 있다 이거야. 0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뭐 밑에는 뭐 똑같이 2번인데 2번보단 1번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뒷장 넘어갈게요. 제가 후다다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게요. 근데 그러면 행렬도 자기 자신을 계속 거듭 제곱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승현아, 복소수는 몇 개마다 반복돼? 4개지. 행렬도 반복돼요. 근데 행렬도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것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만 어디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갈게요. 일단 아직은 적지만 위에 있는 내용 설명할게. 결국에 행렬도 계속 자기 자신을 똑같이 곱하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애들이 질문한다. 선생님, 행렬은 함부로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A, B 전체 제곱, A 제곱, B 제곱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거니까. A와 B가 서로 다른 거니까. 근데 얘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곱해요. 그러면 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거듭 지수로 나타내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수의 거듭 제곱과 마찬가지로 2차각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곱해도 계속해서 n승씩 늘어난다라고 써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조심하실 게 있다.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쓰려면 꼭 2차 정사각 행렬이어야 된다. 2 곱하기 2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2 곱하기 2 아니라 막 2 곱하기 3 나왔다. 다 깨져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밑에 주의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행렬의 곱셈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AB의 전체 n승은 A의 n승, B의 n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하자. 따라서 AB의 제곱은 AB, AB의 3승은 AB라고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곱셈 공식이 문제가 생긴다. 반 내려가고 싶어 난리 치는구나. 자, 갈게.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곱셈 공식이라는 게 있을 거야. 우리 수학에서는 당연히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수의 체계에서는 a, b나 ba나 똑같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류항이라는 명칭 때문에 2ab라고 썼어. 근데 행렬은 안 돼. 행렬은 a 더하기 b를 만약에 제곱하잖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같은 걸 곱하니까. 근데 가운데 행렬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행렬은 AB와 BA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써야 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AB, BA라고 정직하게 쓰셔야 돼요. 얘네들은 절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기본이에요. 디폴트 값. 그래서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에서 대놓고 먼저 알려줘요. 얘네들이 같아. 얘네들이 같다는 보장이 있으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행렬이어도. 하지만 얘네들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으면 무조건 정직하게 그냥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a-2b와 a 플러스 3b를 한번 전개해보자 이거야. 그 우리 머릿속에서 이게 수의 체계면 어떻게 대답해? a제곱 마이너스 6b제곱 그 다음에 뭐라고 쓸까? 플러스 ab라고 썼을 거야. 근데 이거는 행렬이니까 a-2b 곱하기 a 플러스 3b면 잘 봐. 분배 법칙 할 때 왼쪽에서 분배했으면 정확하게 왼쪽에 써줘야 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3ab 마이너스 2ba 마이너스 6b제곱이라고 순서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리마커 2 봐보세요. 리마커 2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만약에 AB가 BA랑 같다는 말이 있으면 너네 원래 하듯이 해. 너네 곱셈 공식 쓰고 싶었지? 원래대로 써.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합차도 돼요, 여러분들. a-9b제곱은 a 플러스 3b와 a-3b라고 쓸 수 있어요. 왜? ab와 ba가 같다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아주 순수하게 갑자기 a-9b제곱이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거 합차로 못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거기 아무데나 뭐 적어놓을 사람 적어놓고 적어놓지 않을 사람 안 적어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좀 이따 마플 교과서 풀 때 다른 애들보다 빨리 풀릴 거예요. 자, 거듭제곱. 우리 복소수도요, 4개씩 반복된다 그랬죠.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반복하듯이 거듭제곱도 행렬도 자주 나오는 거듭제곱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1, 0, 1a의 n승이고요. 두 번째는 1a, 0, 1n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a, 0, 1을 계속 곱해보자 이거야. 똑같은 놈을 똑같은 놈한테. 그러면 쟤는 신기하게 규칙적으로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답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얘도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예시 들어드릴게요. 헷갈릴까봐. 1, 0, 4, 1을 5승 해달라. 야, 이거 1, 4, 0, 1, 1, 4, 0, 1, 1, 4, 0, 1 이걸 계속 해야 돼, 원래. 다른 애들은 그걸 5번 하고 있다고. 우린 아주 편하게 끝. 얘랑 곱한 거 나와요. 신기하게. 이런 모양 꼴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 꼴만. 이런 모양들만 거듭제곱을 했을 때 이런 규칙을 따라요. 이해하셨죠? 또 있어요. 만약 0이 2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두 번째는 하나 써드릴게요. A 1, 0, 0의 n승. 그 다음에 1A의 0, 0의 n승. A, B의 0, 0의 n승. 요 세 가지예요. 이건 0에 2개짜리가 있었대요. 얘는 신기하게 어떻게 거듭제곱으로 가냐면요. 얘를 계속 하잖아요. 신기해요. 규칙 보이죠? 지수로 가요. 신기하게.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4, 0, 0, 5에 3승 구해달래요. 그럼 4, 0, 0으로 원래 3번 곱해야 되거든요. 우린 그럴 시간 없어요. 64, 0, 0, 125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3승으로 가요. 4에 3승, 5에 3승. 다 똑같아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얘가 0이 하나짜리냐, 2개짜리냐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0이 없는데도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되게 신기하게 가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1, 마 1, 마 1, 1의 n승. 0은 없어요. 1, 마 1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만약에 n승 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예시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1, 마 1, 마 1, 1의 5승을 구해달래요. 그럼 이거 원래 5번 해야 되거든요. 시간 없어요. 답이 뭐 나오냐면 2의 4승 1, 마 1, 마 1, 1 나와요. 여기에서 1 뺀 게 지수로 가고요. 2의 4승에 1, 마 1, 마 1, 1 나와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16, 마 16, 마 16, 16 이렇게 나와요. 저걸 5번 하면. 요게 딱 끝이에요. 요 6개가 학교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나올 것 같고 복소수처럼 아주 무한히 반복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중엔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한테 딱 5분만 주세요. 제가 단위 행렬하고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하면 끝이에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 들어봤어요? 야, 행렬을 했는데 그걸 안 가르쳐? 한번 해봤다며. 이씨, 그 행렬 뭘 배운 거야? 행렬 이것만 찾다 끝난 거 아니야? 뭐가 행이야? 뭐가 행이야? 가로가 행이야? 세로가 행이야? 확실해? 진짜로? 맞아. 자, 가볼게. 또 바꾸는 애 있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자, 단위 행렬 갈게요. 나한테 5분만 달라 그랬어. 집중해. 그냥 칠판만 봐도 돼. 야, 단위 행렬. 뭔가 단위 행렬하면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 뜻 같아? 승현아?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없어? 어감? 단위 행렬. 뭔가 무슨 느낌 들어? 아니?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행렬이야. 우리가 무게의 가장 기본이 몇 g이지? 1g부터 시작하듯이 모든 시간은 뭐? 초, 분, 시처럼 기본이 되는 이 행렬을 다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렬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그래. 그리고 걔를 뭐라고 말하냐? E라고 불러, 얘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행렬 명칭 붙일 때도 신기하게 A 행렬, B 행렬, C 행렬인데 E 행렬은 없어. E 행렬은 무조건 건너뛰어야 돼. 그래서 막 5개의 행렬을 나타내고 싶어. 그럼 A, B, C, D, F로 가요. 왜냐면 E는 단위 행렬로 쓰자고 이미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했고 우리도 약속해야 돼. 그래서 이 행렬은 전혀 새롭게 갑자기 뜬금없이 1, 4, 5, 1 이런 거 못 줘. 단위 행렬 E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 무조건 1, 0, 0, 1로 무조건 고정이야. 1, 0, 0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은 꼭 어떤 느낌이 있냐면 뭔가 필요가 없으면서도 필요한 놈 같은 느낌이 들어. 뭔 뜻이냐면 이런 거야. A 곱하기 단위 행렬하면 뭐 나오는지 알아? A 나와. 2 곱하기 A도 뭐 나오는지 알아? A 나와. 2 곱하기 2도 뭐 나오는지 알아? 2 나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2000번 곱했어. 신기하게 2 나와. 그러니까 단위 행렬은 가장 기본이 되는 행렬이다 보니까 꼭 무슨 느낌이 있냐면 곱하기 1 같은 느낌이야. 우리 3 곱하기 1, 3 전혀 영향 안 받잖아. 얘도 단위 행렬도 뭔가 곱하기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 듯한 아주 기본이 되는 행렬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다라고 보면 돼. 근데 단위 행렬은 꼭 2차 정사각 행렬만 있냐? 그건 아니고 이런 것들도 다 단위 행렬이라 그래.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각선끼리 1이고 나머지 다 0이야. 그런 거 다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 그래. 그래서 단위 행렬은 뭔가 곱하기에서는 뭔가 역할이 되게 없어.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아까 A 더하기 B의 제곱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A 더하기 단위 행렬의 제곱은 뭔지 알아? 그럼 꼭 곱셈 공식이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못 쓰잖아요. 아니 단위 행렬은 돼. 왜? 2 곱하기 A나 A 곱하기나 사실 똑같으니까 얘는 꼭 뭔가 무적이야. 다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2는 곱하기 할 때는 없는 셈 쳐도 되겠네요. 그치? 2 곱하기 A도 2, A 곱하기 2도 A니까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되거든. 근데 더하기 빼기는 위험해. 왜? 결국 A 더하기 2는 2가 어쨌든 원소가 있잖아. 0은 아니잖아.
영행렬은 더할 때 영향을 안 받지만 이행렬, 단위행렬은 더하거나 뺄 때는 영향을 끼쳐. 그래서 얘만 조심하시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A 곱하기 2는 A라고 그랬어. A 더하기 2도 A일 거야. 아니라고. 원소는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한테 영향을 끼치지만 실질적으로 곱하기에는 영향을 안 끼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신기한 거 하나 있잖아. 행렬의 나누기 배웠니? 없지. 신기하지. 행렬은 나누기가 없어. 그래서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해.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단위 행렬 그냥 한번 읽어보면 A2랑 2A가 A로 나오는 이러한 행렬을 우리가 단위 행렬 2라고 하고요. 단위 행렬은 그냥 무적이다. 뭐든지 다 써도 된다. 그래서 뒤에 리마커 뒷장 펴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2AB는 AB 더하기 BA인데 단위 행렬이 껴지는 순간 아무 문제 없다. 2A2도 결국엔 A2랑 2A 더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단위 행렬은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n번을 하든 항상 2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 결국 뭐든지 A랑 2가 들어간 것들은 원래 우리가 흔히 인수분해하듯이 인수분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오늘의 라스트 개념 설명하고 끝낼게요. 어디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케일리 해밀턴 공식입니다. 케일리 해밀턴 공식의 정리. 케일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요거는 교육과정 외로 사실은 빠지긴 했지만 문제 풀 때 필요하더라고요. 결국엔 가르쳐야 돼요. 마플 교과서에서도 있고요. 웬만한 수학책에는 있긴 있어요. 수학자 이름을 딴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수학자 이름을 딴 건데 저 새끼가 존나 천재죠. 왜냐면 쟤 때문에요. 이 행렬이 겁나 빨라지게 계산이 돼요. 우리 혹시 저번에 주간 테스트 유사문항에 이거 기억나요? 이거를 이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찾으셨던 문제 있었죠. 우리 저거 너무 차수가 커서 무슨 작업했죠? 낮추는 작업. 뭘 곱해서? 그렇지. x-를 곱해서 얘 자체가 x4승 마이너스 1은 0이다 해서 x4승은 1이다 라고 해서 얘를 다 차수를 다운시켰어요. 그 다음에 x-를 다 지웠어요. 그러면 이 차수가 다운된 x의 4, 3, 10이니까 3승, 10이니까 2, 5x,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얘를 이제 진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혁신이었어요. x-를 곱함으로써 x4승은 1이다라는 걸 찾아서. 케일리 해밀턴도요, 이 짓 하려고 만든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A의 15승 더하기 5A의 14승 더하기 A의 12승을 구해달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A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줘요. 그럼 너네도 어떻게 해요? 저걸 15승 하래. 아까처럼요. 이렇게 거듭 제곱이 이쁘게 나오는 것들은 땡큐죠. 15승에도 별로 안 힘들 것 같아. 14승 더 이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저게 전혀 규칙성 없게 나와요. 하면 할수록 점점 숫자만 졸라 커져요. 몇백 단위로 커져요. 그럼 이걸 15번 어떻게 하냐?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새끼가 존나 천재인 거야.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래. 야, 중신들아, 저거를 빨리 하려면 이것만 기억해. 뭐? 얘 갖다가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어떤 공식이냐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2는 0이야 이제. 알았지? 저걸로 2차식을 만들어서 15승 대신에 이 a의 제곱은으로 바꾸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운 좋게 이게 공식이야. 이게 케일리 해밀턴 공식이야. 이게. 행렬을 2차 방정식화 시키는 거야. 근데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나와. 1, 2, 0, 마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완전 땡큐인 게 뭔지 알아? 얘 케일리 해밀턴 공식 써봐. a제곱. 얘네들이 더하면 뭐 나오지? 0 나와. 그리고 AD-BC 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BC는 1 나오니까 마이너스 2가 0 나와. 그래서 A제곱이 2가 나와. 그러면 A의 15승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들아? A의 15승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를 몇 승하고? 7승하고 A 곱하면 되니까 얘가 A로 바뀌는 거야. 더하기. A의 14승은 2. 그래서 5, 2. A의 12승도 2.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얘 구하면 정답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 더하면 돼? 단위 행렬의 6배 더하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답을 구하자면 1, 2, 0, 마 1에다가
아까 단위 행렬이 1001이었으니까 6배 하면 6006이 되니까 정답은 7205. 얘가 정답이야. 저렇게 차수가 컸던 게 한순간에 A제곱은 2라는 사실 때문에 차수를 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2차 이상의 단위 행렬들의 거듭제곱, 2차 이상의 행렬들의 거듭제곱을 싹 다 다운시키는 데 필요한 공식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야. 근데 이게 교육과정으로 빠져서 학교 선생님이 안 다뤄줄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면 혹시 야매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야매로. 혹시 이렇게 큰 차수가 나와도 이런 것들, 이거 뭔가 규칙적이지가 않아. 땡큐. 그럼 바로 그냥 케일리 해밀턴 써봐. 그럼 신기하게 케일리 해밀턴 쓰잖아? 꼭 여기 0인 게 많아. 방금처럼, 얘처럼 이런 형태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도 그렇게 만들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쓸 수 있게끔. 이게 A제곱은 A 더하기 2 나오면 골치 아프다. 야, 이씨, 이거 A 더하기 1 언제 칠승하냐. 그래도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케일리 해밀턴 문제들은 여기가 0 되는 꼴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셨죠?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